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재판비 부족으로 집을 파실 상황이라네요. 듣기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비를 내느라 집을 파실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 책을 사드립시다. 현재 시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쓰신 책이 대표적으로 2권이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런 에세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이낙연에게 고소당해서 형사, 민사 2개를 이제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형사 따로 민사 따로 다 변호사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금액이 크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특수부 검사들이 찍어놓고 답을 정해놓고 온갖 것들을 다 걸고 있잖아요. 이 소송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요. 얘네들이 자료랍시고 주는 게 몇만 페이지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거 복사비만 몇 천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되는, 돈을 어디서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검사놈들이 또 뇌물이니 뭐니 하고 괴롭힐까 뻔한데 돈이 없을 수밖에 없어. 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고사시키려고 하는 건데. 자, 책이 2권이 있어요. 이북으로 책을 사면 이재명 대표에게 인세가 50%로 더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종이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이책도 많이 사고 이북도 사면 좋다. 십시일반 책 사드려서 이재명 대표 재판비에 어느 정도 보태드립시다. 서점 사이트에서 이재명 대표 책들 무료 보정 오프닝을 읽어보는데 재밌어 보이네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 책을 많이들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이렇게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종이책 12,600원, 이북 8,820원. 이렇게 이북이 훨씬 싸네요. 이렇게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2권이 있다라는 거. 저도 이 얘기 듣고 그럴 수 있다, 이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건. 진짜. 자, 그러면 이재명은 왜 이렇게 기득권들이 싫어할까? 이걸 정리를 잘 해놓은 예전에 있었던 글인데 이것도 한번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이재명을 죽여야 하는 이유. 좀 긴 이재명 이야기다. 그러나 재밌을 거다. 성남시에는 전쟁이라고 불리는 시와 대형 건설사 간의 소송전이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호화청사는 대부분 알죠? 3,200억 들여서 성남시를 빚더미에 앉힌 그런 그 뇌물도 있었고요. 이 성남시청 건설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은 현대건설, 태영건설 있어요. 태영건설 SBS 최대 주주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성남시는 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부실공사한 것에 대해 배상해라, 이 소송을 걸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지난한 재판 끝에 건설사들이 배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어요. 태영건설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한테 이재명은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재명만 없었으면 다 해먹었는데 저 새끼 뭐야? 감히! 이랬겠지. 자, 보세요. 이전에 있었던 전 성남시장 뇌물 이걸로 다 잡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건설 하나 하려고 기름칠도 하고 돈 다 썼는데 시장 바뀌더니 우리한테 또 이걸 배상까지 하라고? 열받지, 건설사들은. 또 성남시에 대장동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판교와 분당 신도시 수지로 둘러싸인, 그러나 보존 녹지 지역이었던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요, 대장동 재판하고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의혹이 막 터지기 전에 쓰여진 글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장동이라는 곳이 금싸라기 땅이 있었는데 원래 대한주택공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어. 근데 2010년 6월 갑자기 주택공사가 사업을 포기해버려요. 민간개발로 돌려버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시게 될 거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딱 성남시장이 되었을 그때 이재명 시장이 되자마자 시장 권한을 최대치로 이용해서 이걸 다시 공공개발로 돌려버려. 공공개발로 확정져버려. 공공개발이었는데 민간개발로 돌려놓은 걸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대장동입니다. 이거 공공개발할 거야? 바꿔버려. 그리고 5,500억 이익을 성남시민에게 돌려줬어. 완전 공공개발이 안 돼서 민관 합동개발이라는 거를 취해서 5,500억을 땡겨오죠. 2015년 밝혀지는데 대장동 도시개발 비리 수사로 9명 기소돼요. 민간시행사 대표 99억억 횡령, 지역정치인, 대학주택공사,
임원 관계자 뇌물을 건넨 혐의.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 뇌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성남시 지금 국민의힘 출신의 국회의원 뇌물로 감옥 갑니다. 주택공사 본부장은 공영개발 포기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는 명목으로 13억 8천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어요. 이건 다 팩트예요. 또 변호사와 지역 국회의원 신모 씨 동생 8억 2억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신모 의원 국정감사 때 민간한테 개발 넘기라고 압박한 자료도 있어. 이때 이 성남시의 이 신머시기 이 인간이 LH 대장동에서 빠져라. 민간한테 넘겨라. MB가 그렇게 한다 뭐 하고 막 이랬던 이게 다 있습니다. LH가 공공개발 포기하고 민간으로 돌리자 감사 인사 차원이라면 5천만 원씩 뇌물을 더 줘. 시행사 후임 대표는 민간개발 방식의 사업 승인을 받아달라며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1억 원 건넨 혐의로 기소. 뇌물 받고 이렇게 썼던 사람을 전부 다 처벌 받았어요. 경기도 생활체육단체 회장, 감정평가사, 저축은행 지점장 줄줄이 엮여서 이 부정부패가 밝혀졌어. 무섭지 않아? 근데 이재명은 이게 시장 되자마자 그냥 공공개발로 확정지어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건 다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 저들의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고 이들의 대장동에 땅도 많이 사두고 쏟아본 뇌물이 얼만데 그리고 후에 뇌물 혐의까지 밝혀져 버렸으니 이재명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건설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의 원가 세부 내역을 공개해버려요. 이게 뭐냐? 시에서 건설하는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공사 내역이 공개되면 민간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건설 공사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민간공사보다 더 바가지를 쓰고 있었던 게 공공공사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야 공개해서 민간공사보다 우리가 얼마나 호구짓을 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자. 실제로 이재명 시장은 공개해버리고 건설비가 부풀려졌다고 언론을 비판하고 시민단체들은 가세해서 비판 그리고 잡으러 다녔어. 이러니까 건설사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또 박근혜 정부가 공사 발주 시 표준 품셈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정부 지침에 대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거부해버려요. 실제 시장 거래 가격인 표준 시장 단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훨씬 저렴해. 이것도 뭐냐? 박근혜가 정부 공사 발주,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는 표준 품셈이라는 걸로 적용해서 발주해. 이것도 건설사들에게 엄청 유리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민간공사보다 훨씬 비싸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안 해! 우리는 표준시장 단가, 시장에 있는 단가대로 공사할 거야. 왜 표준 품셈이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건설사 배불리는 짓을 세금으로 한단 말인가 하면서 안 해버려요. 자, 이러니까 MB 때, 박근혜 때 이재명이 눈에 가시야 아니야.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이 차이는 당시 계획돼 있던 공사들만 따져도 무려 50억 차이가 나버려. 이 돈 전부 공짜로 공사업자들과 건설사들에게 들어갈 돈이었단 말이야. 미쳐버리는겨. 그리고 후분양제 실시해버려. 선분양제, 후분양제가 어떤지 다들 아니까 넘어가고. 정말 놀랍게도 이재명 지사 전임 남경필 지사 시절에 2,500여억 원 광교 신청사 태영건설이 시행사가 되어 짓게 돼 있었단 말이야.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까지 돼버렸네? 자, 그러니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뭐가 나왔지? 조폭 연루설을 터뜨렸죠. 그 당시에 진짜 충격받았어. 저도 충격받았어요. 분명히 이건 이재명 측에 반박이 있을 거고 후속 보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신뢰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보도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냥 했을 리가 없다. 분명히 후속 보도가 있을 것이다. 나는 후속 보도까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했죠. 근데 너무 큰 건이었기 때문에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 혼자 생각했어. 이재명 대표 측 반박을 했죠. 이런 것들 거짓이다. 이런 것도 가짜뉴스다. 다 반박했는데 그 아래서 후속 보도가 안 나왔어요. 그 반박을 되치게 하는 걸로 끝낸다. 이러면 이재명 정치 생명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의 반박을 되치는 후속 보도가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진짜 소설 가지고 방송을 만든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전부 무혐의 처분돼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걸로 그 알로 조폭몰이를 했었던 게 SBS였는데 왜 그랬느냐? 태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태영 입장에서 이재명이 눈에 가시라는 겁니다. 이재명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겠지. 저였다면 태영건설 같은 막대한 힘을 가진 대형 건설사들과 지방 토호 세력, 경기도의 막대한 토건 세력이 두려워서 무릎 꿇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다. 이재명을 죽이려던 총공세였다고 추측합니다. 성남에서 이미 직격도로 겪어봤으니 눌러버리고 굴복시키려 했다고 추측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재명은 경기도에서도 공공건설의 원가를 공개해버리기로 결정하는데 3년 전의 공사까지 모두 공개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태영이 짓고 있던 신청사 당연히 포함되겠죠. 전국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는 이 공사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태영건설에 고발했어. 경기도에 특별감사 요청했습니다. 이재명한테 요구했어. 바로 얼마 전에도 2017년 태영건설 하청 건설 노동자 두 분께서 산재로 사망하신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고소당해 1심에서 패소하자 경기도에서 태영건설 올 10월 말부터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려버립니다.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취소소송 걸었고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면 소송 중에는 영업할 수 있으니 영업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태영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정말 눈에 가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들로 엉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시방세가 이재명을 왜 그렇게 증오했는지 각자 대충 그려지시는 게 있겠죠. TV방송은 물론 라디오까지 아주 이재명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것처럼 보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거래 허가제 등등 정부에서 가장 강한 정책을 펴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여러 번 발의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국진당의 전신으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지사 권한으로 공공건설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민간으로 확대된다면 이재명은 계속 주장하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고 그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그들에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죠. 수천억, 수조원의 이익이 걸린 문제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죠. 진정한 깡다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이득을 빼앗고 제어한 카르텔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은 제가 초곤적들만 썼지만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가 적이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난관과 협박, 도전이 있었음에도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난 10년이 증명합니다. 그가 밟고 있는 땅은 항상 이런 살얼음판이었고 자신을 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덩치가 훨씬 커져서 그가 그랬죠. 가진 게 없는 그에겐 우리가 정치인 이재명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이 깡다구, 인간 이재명에게 진정 배우고 싶은 점입니다. 저는 이런 깡다구가 우리 정치판에서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고 좋은데 어쩌겠습니까? 어떤 위기와 유혹이 오더라도 그가 절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의 몸통으로 막 몰아가고 이러기 전에 쓰여진 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전 글이에요. 왜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언론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를 친 것이냐? 이해가 좀 되시죠? 그는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언론이 이재명 편이 아닌 이유도 언론의 주인들이 다 누굽니까? 건설사들이죠.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던 대로 하자. 이재명은. 싫어. 에휴 일로 와봐. 시장, 도지사 일로 와봐. 싫어. 이러니 CR도 안 먹힌다. 남욱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몇 년이나 트라이를 안 해봤겠냐고. CR도 안 먹혀. 이게 이재명 아닙니까? 적폐들이, 기득권들이, 카르텔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이 난리를 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재명을 죽여라! 특명을 받은 검사놈은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자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이 차라리 낫다, 이재명 찍었으면 더 난리 났다 하는 인간들도 아직도 있고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그걸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갈지 그걸 기대하는 국민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이재명의 5년 너무 짧아. 이번 총선 200석 이상 압승해서요. 개헌하고 이재명 8년 부려먹어야 됩니다. 8년도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 8년은 부려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200석 이상, 이재명의 민주당 200석 이상 만들어서 개헌까지 만들어 봅시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